자, 다음 이야기 이제 장작을 끄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이어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제가 지금 체지방률 20% 넘는 사람들이 여기 배봐. 다들 배봐. 아유. 뭐 얘기할 거리가 아니고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제 원래 PGR녀잖아요. PGR의 쪽지로 한 분이 시사건강 열심히 보고 있는데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정말 다 실패했어요. 실패의 경험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28살까지 69kg였습니다. 28살까지. 매우 훌륭하네요. 69kg였어요. 네.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살이 찌는 거예요. 같이 그때 제가 인턴할 때 중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자기 관리 안 하냐? 그랬어요. 걔가 지금 나보다 말랐어요. 매우 말랐어요. 걔가 배가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자기 관리 좀 해야겠다 했는데 자기 관리. 나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관리라. 다들 왜 그걸 자기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지.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서양 의학 영어를 서양의학이라뇨. 의학.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의 다이어트 공식이 맨날 바뀌어. 다이어트 공식은 의사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독한 거죠. 아니에요. 이게 자 어디에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면서 논문이 하나 나와요. 이러면서 이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 근데 그동안의 기존의 다이어트는 잘못된 상식이었다라는 논문이야. 의사들이 그 의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식품영양학자가 쓰는 거예요. 의사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뭔 이런 말도 그리고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동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항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의사협회 회장님 좀 상태 좀 심각하신데 노코멘트 하세요. 굉장히 노코멘트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협상 파트너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려면 몇 가지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먹는 거는 다 뭘로 변환이 되냐면 결국은 다 칼로리로 변환이 돼요. 킬로칼로리로 다 변환이 돼요. 열량으로 다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논란은 있지만 열량이 결국 남으면 살로 전환이 된다는 무조건 명제예요. 그렇죠. 참에 그건. 가까운 명제예요. 내 몸에 흡수된 열량 중에 내가 쓰지 않고 남은 건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그게 기본 명제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많이 쓰거나 적게 먹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를 해야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죠. 근데 그게 기초 대사량인 건데 기초 대사량은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일정한 정도의 기초 대사량을 가져가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많이 늘어난다. 늘어나는데 그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은 소용없다는 거. 일단 그러니까 운동하지 마. 운동하지 마가 아니지. 우리는 약간 자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운동은 다이어트의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좋아요. 운동은 이런 중요한 게 좋아. 요소가 운동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운동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종국 같은 애들이 뭐 대사량이나 배 나온 사람 우리 대사량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큰 엄청 차이가 크지 않다. 안 나요. 좋아요. 그런데 기초 대사량이야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거랑 축구를 한 2시간 하는 거랑 생각해보면은 축구를 하는 우리는 운동량은 기- 걔들이 나. 근데 왜 지금 운동하려고 기초 그래? 대사량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을. 전 가만히 있을 운동을 때.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세요? 전 운동 아, 좋아해요. 운동 좋아했구나.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럼 요즘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운동을 운동 요즘 안 해. 하세요. 운동 좀 해 그러면. 운동 좋아하는데 한 몇 년 쉬었는데 운동. 지금 우리는 인터넷 방송 보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운동 이야기를 하면 제가 헬스를 6개월 쉬었더니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거는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빼는 거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먹은 만큼 빼려면 먹을 만큼 먹은 거를 운동으로 빼려면 진짜 개같이 운동해야 됩니다. 정말 김종국, 아, 손흥민 그 정도 급으로 운동을 해야지 내가 먹은 것만큼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얼마를 먹냐예요. 얼마를 먹냐. 그러니까 얼마를 먹냐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먹냐는 해결이 어려워요. 식욕이잖아요. 내가 식욕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우린 유전적으로는 살 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먹어서 비축시키는 유전적으로는 무조건 먹어서 비축하는 사람이 생존하던 걸로 몇백만 년을 살아온 거예요. DNA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DNA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DNA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DNA.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예. 이거 뭐 우리가 싫어요가 뭐 욕구를 제어를 못하고 이게 아니라 DNA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명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바나 평원을 우리 살배들이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뛰어다닐 때 생각해봐요. 그때는 먹을 때도 있었고 못 먹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 놓는 게 미덕이고 먹어놨을 때 최대한 빨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애가 생존을 한 거예요. 거기에 후손이 우리야. 매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매일 많이 처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매일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매일 비축해놔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매일 비축하네. 매일 비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 비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사는 거에는 최고의 적이었던 거예요, 비만이. 근데 맞아요. 내가 생존을 해서 내 자손을 남기는 거랑 내 한 명의 개체가 오래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나는 그냥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번식을 시킨 다음에 애기 다 키워놓고 깔끔하게 죽는 거. 그게 프로그래밍 된 우리의 DNA 기계 입장에선 베스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유전을 거슬러 그 DNA의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거슬러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원초적인 욕망인 식욕이랑 싸우는 거예요. 식욕이랑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식욕을 통제할 수 있으면 다 성공합니다. 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요. 그렇죠. 식욕이 통제가 잘 안 되죠. 식욕 통제가 잘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 우리 다 못했잖아. 그 보면 우리 TV에서 이런 거 보면 요즘에 뭐 미운 우리 새끼 거기에 그 홍진영 언니 네. 그거 보면 안쓰러워 되게. 너무 먹고 싶어하는 게 막 표정에 먹고 싶어하는 게 뭔가 그냥 먹지 그냥 이런 생각도 들거든. 저까지 참아야 되나?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비만이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비만이랑 전쟁을 한 이유는 비만하면 비실비실 오래 못 살기 때문이고 오래 못 살고 아프다는 거는 사회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을 지금은 그 모든 사회가 일종의 악으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악인 이유가 있어요. 뚱뚱한 사람은 돈을 많이 써요. 사회적인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난 이런 여왕신문 이런 얘기가 좋아. 심지어 많이 먹는데 돈도 많이 써. 똥도 엄청 많이 싸. 똥도 엄청 많이 싸는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심혈관 질환으로 구질구질하게 죽어. 요즘에 심지어 비만이 암 발생을 높인다는 근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만을 적으로 설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이 딱 자리를 잡아서 이 비용을 대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비만하고의 전쟁을 해야 돼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두가 뚱뚱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뚱뚱함을.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 한국인들 너무 날씬하다.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저씨 몸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외국인들 봤을 때 너무 날씬한 거, 우리도 그 나이대에 비하면. 그래서 한국인들이 왜 날씬하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나라가 너무 많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전략적으로 비만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데 흑인이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흑인은 비만율이 높아요. 흑인들이 좀만 운동하면 막 아시안들이 비만율이 낮아요. 어. 비만율이 낮는 내가 이거 왕신분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흑인들이 약간 태양인 기질이 있어서 좀만 운동하면 근육이 잘 붙고 막 이런데요. 우리가 약간 태음인 이런 거고. 태양인 약간 태음이 태양인 이제만 모르세요? 이제 막 그래서 흑인들이 좀만 운동해도 펌핑이 막 이렇게 되고. 그 태양이 거슬렸다고 태양이에요? 아니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있잖아요. 사상의학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네. 안다고 말하면 어떡할 건데? 안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지금 아우 나 정말 흑인들이 비만해. 흑인들이 네. 굉장히 비만율이 높고 네. 아시아 사람들이 비만율이 낮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비만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런 생존에 더 특화된 유전적인 형질을 더 많이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아시안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농경에 풍요로운 그러니까 농경에 일찍 정착이 된 거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도 농경이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확실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수렵이나 이런 거 수렵 하면은 채집. 먹을 수 있을 네, 때 네. 먹고 축적시키는 게 더 먹은 거를 빨리 축적시키는 근데 뭐 뭐 이런. 수렵 채집 가설 이야기하면 이제 인류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개욕 먹을 텐데 네. 이제 이미 옛날 이론이라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는 DNA의 기계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DNA가 만들어낸 머신이에요.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이어트는 정말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간 거예요. 굳이 하지 맙시다 그럼. 네, 근데 다이어트가 일종의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이타주의적 사람이에요. 내가 전체 재정에 적게 먹겠다. 내가 건강보험료를 건강하게 더 오래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내고 난 덜 쓸 테니까 뚱뚱한 사람들아 다 써라.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칩지만 씨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이제 몇 번 하셨다고. 그래요? 네. 무슨 사람이요? 안지만이라고. 삼성 네, 라이온즈 네, 투수. 네. 근데 자기 도박 메이트였던 윤성환 씨가 이제 그 자기 관리를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성환이 형은 자기가 저녁에 뭐 먹고 싶으면 안지만한테 어깨를 꼭 찔러가지고 너도 먹어라. 야, 뭐 좀 먹어봐, 시켜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그러면은 구경하고. 그럼 냄새만 맡고, 아 됐다, 다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던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이타적인 건가요? 매우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냥 말을 하면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지금은 다이어트가 어떤 식으로 의학계에서는 접근하고 있냐면은 다이어트를 사람의 의지로만 맡기는 건 굉장히 안 된다는 이제 그렇죠.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맞아요. 시켜보니까 잘 안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그 심근경색 있던 사람들, 그다음 그런 사람들 담배 끊어, 술 먹지 마, 살 빼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환자 중에 실제로 그거 해온 사람들이 없어. 그렇죠. 잘 없어요. 나 의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세요. 멘트가 다 그거예요. 멘트를 해야죠. 그게 의학적으로 의사가 하는 멘트가 그나마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높다는 근거가 있어요. 뭐 그럴 수 네,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은 식이요법 쪽은 이제 행동적인거나 호르몬적인 요소가 가미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식이요법은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밥은 최대한 천천히 먹어라. 밥은 최대한 천천히. 이거 일리 있어. 네, 오래 씹어라. 밥을 오래 천천히 씹어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 식욕에 관련된 신호 전달은 대부분 호르몬으로 돼요. 신경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호르몬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호르몬으로 조절되는 거는 신경보다 느려요. 신경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느려서 이게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지금 배가 불렀네? 라는 걸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빨리 먹는 애들 근데 많이 먹어. 빨리 맞아요. 먹으면 내 포만감 이상으로 먹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까지 찬 것 같아 이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급하게 먹지 마라. 두 번째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밥 먹으면서 TV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밥 먹으면 상대 TV 보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한. 네, 근데 일인데. 밥 먹으면서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아까 본능의 이거를 의지에다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천천히 먹어라 이 얘기잖아요.
맛있는 걸 어떻게 천천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렇지. 의사들이 이거 되게 이율배반적이구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에요. 이율배반. 아니 맛있는 걸 어떻게 천천히 먹어?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이때까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먹고 TV를 보지 말고 먹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할 때 정량을 먹어라라는 게 이때까지 사람들이 의사가 해왔던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성공했나요? 안 됐죠. 전 알고 있잖아요. 네. 원리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데 아,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의료계는 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거 그거 뭐야? 삭센다, 뭐 리정필. 보라색 네. 예, 뭐 이거 삭- 있잖아 막 페이스북에 예. 이거 먹으면은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아 페북에는 전문의약품을 안 팔아요. 페북에 많던데 막 페북에 그거- 팔. 지방이 막 다 빠져나간다고. 아, 뭐 남자용 까망이 뭐 이런 거 분홍이 뭐 구멍이 이거 아니야?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져? 약 말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서 살 뺀다는 거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예요. 막 페북에서 난리 났던데 이거 한 통 먹으면 막 쭉쭉 빠지던데. 그래서 이제 전문 의약품을 먹어야 되는데 전문 의약품을 이제 적극적으로 처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그 약이 무슨 이펙트가 있을지. 네. 그 약이 우리가 대부분 또 비만 약들이 비만 목적으로 만든 약이 아니에요. 약간 부작용으로 이거 딴 목적으로 당뇨약으로 만들어놨는데 먹여보니까 애들이 살이 쪽쪽 빠지네. 오씨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살 빼는 목적으로 팔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 약들이라서 우리가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근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살 빼서 얻는 이득이 확실히 더 크다는 게 대부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줄어드는 수명보다 살 빼서 얻는 수명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들을 먹여서 이제 약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좋아요.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괜찮잖아요. 운동 안 해도 돼. 보라돌이 이런 거 아니고 밥 다 먹어. 밥 다 먹고. 네. 근데 그 약이 대부분 기전이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가 식욕 자체를 줄여요. 내 몸의 욕구를 줄여요. 포만감을 먹주는 그런 약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내 마음의 현자 타임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우울증 약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해서 우리 기분이나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일종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적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내 마음을 조작해 주는 거예요. 그 약이. 그래서 그런 약 계열이 하나가 있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까지 약이 개발이 안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다이어트 약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내 몸에서 지방이 흡수 안 되게 그 약을 먹으면 지방 흡수가 억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의 최대 부작용이 뭔 줄 알아요? 지방변이에요. 지방변. 그 지방이 똥으로 나와야 먹어 돼. 지방이 똥으로 나와. 지방이 똥 나면 안 돼요? 지방이 똥으로 나오면 지방은 기름이잖아요. 네. 기름이 새요. 아 자꾸 질질 새는구나. 평상시에 새. 아 변실금이 오는구나. 네. 지방변실금. 아 이때까지 모든 약제의 아. 최대 부작용. 그래서 그 너무 약은 부작용이 세다. 부작용이 너무 세서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안 먹어요. 아, 그렇지. 그건 그런 먹지. 식으로는 못 해요. 그런 식으로 못 하고 기저귀를 찰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당뇨약에서 넘어온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결국은 우리가 인슐린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결국은 혈당을 낮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슐린 반대되는 게 혈당을 높여서 내 몸에 저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인슐린을 열심히 분비를 시켜주면 사실은 그게 다 살 빠지는 거랑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약을 만들어주면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살이 빠져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핫한 약이 삭센다예요. 네, 삭센다. 삭센다. 삭센다라는 약인데 삭센다는 기본 주사 아니에요? 약이에요? 주사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놓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놓는 인슐린 종류가 소화가 돼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근데 삭센다는 인슐린 제제는 아니고요. 인슐린 분배를 더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그 호르몬 계열이라고 그것도 보시면 돼요. 원래는 살 빼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로 원래는 당뇨약으로 나왔어요. 당뇨약으로 나와서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까
살이 기깔나게 빠지는 거예요. 쭉쭉쭉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약만 맞았는데 살이 쪽쪽쪽쪽 빠지고 적정선으로 빠져요. 적정선으로 빠지고 주사 그다음에 놓은 부위만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근데 주사를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놓을 수 있는 부위가 살이 많은 데예요. 엉덩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엉덩이 이런 데는 내가 이렇게 놓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로 배에 놓거든요. 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많으면 그 뚫을 혈관도 없고 잘못될 게 없어요. 그래서 배에 놓는 거예요. 배에 놓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면 볼수록 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뇨약의 문제가 뭐냐면 저혈당이 와요. 혈당을 낮춰주는 약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했을 때는 네,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쇼크가 올 수도 있는 네, 거죠. 쇼크도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삭센다는 잘 안 와요. 굉장히 적은 비율로 와요. 그냥 단지 어지러운 정도로만 와요. 근데 어쨌든 올 수도 있는 거긴 하네. 올 수도 있긴 했는데 근데 굉장히 위험한 정도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뚱뚱한 사람들이 맞아야 되겠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지금 정도 삭센다 맞아야 되네. 우리 셋 정도의 몸매.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내가 매일 약을 놓을 의지가 없어. 그것도 의지예요. 그것도 맞죠. 매일매일 어떤 약을 먹는다는 것도 굉장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영양제도 잘 못 챙겨 먹겠는데 지금 비타민도 오메가3도 못 먹고 그냥 네. 그런 것도 못 먹고 있는데 약을 심지어 주사를 어떻게 놓습니까? 살이 빠지면 그래서 저 주사가 굉장히 이제 강남 쪽에서 많이 이제 유행이에요. 엄청나게 팔렸다고. 유행이에요. 근데 유행이에요.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사들 카톡방에 해볼까 말까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나도? 근데 의사들 안에서도 이제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사실 안정성이나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직접 주사를 주사를 맞아야 내가 되니까. 놔야 되잖아요. 근데 주사 아프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알약으로 나와야 되겠네. 근데 이제 경구약이 나오면 그때부터 혁명입니다. 이게 아. 이 제재가 경구약으로 나오면 혁명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이쪽 그 업체 선생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주사약으로만 일단 돼 있고 경구로 만들기 좀 어렵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특성상 이게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 제제들은 대부분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라서 소화가 단백질이라서 먹는 경구용으로 만들기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제일 핫한 게 삭센다. 삭센다. 안 아픈 주사기를 만드는 게 빠르겠다. 안 아픈 주사기도 위험해요. 그래요?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아기 도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경피용 주사. 네, 그것도 얼마나 아이한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요새는 그냥 이렇게 직접 주사를 놓는 걸로 유행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구만. 네, 어렵죠. 그래서 어렵구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희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운동 안 해도 돼. 밥 그대로 먹어. 약만 먹으면 돼. 아니, 이거 하나 물어. 그러면 지방은 죄가 없습니까? 지방이요? 지방은 제가 없죠. 탄수화물이 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장님이 제가 있어요. 음식이 무슨 무슨 죄야? 죄가 있어요. 아니 단탄지가 무슨 무슨 죄가 죄야? 있어. 단탄지가. 맛있는 게 죄야? 맛있고 싸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핫한 이슈가 탄수화물이 살찌는 건 탄수화물이지 지방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방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 탄수화물 뭐 글루텐 이쪽으로 지금 화살이 막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을 그럼 원 없이 먹어봐. 근데 지방만 원 없이 먹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저탄고지한 사람들 식단 먹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나는 힘들어. 그거 못 먹겠던데. 너무 저는 느끼하지 근데 않나? 못 먹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탄수화물. 아니요.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맛있어요. 탄수화물이 가장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 닭갈비 먹어요. 거기에 단백질과 야채 막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 먹습니까? 볶음밥. 밥을 볶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 이 볶음밥 배랑 이 배는 따로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이게 탄수화물은 이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탄수화물이 죄다, 지방이 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뭘 팔아요? 탄수화물을 팔거나 지방을 팔거나 사업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젠다를 던지면서 우리한테 뭔가 정보를 주는 거는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지방 이런 제품들이 나와. 그럼요. 요리해서 네. 먹어도 좀 덜 안전한 살이 안 찌는 지방 뭐 이걸 넣어서 조리하세요. 뭐 이런 그렇죠.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팔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몸은
우리 몸 옛날 생물 시간에 단백질도 지방으로 바뀌고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바꾸고 지방도 다시 단백질로 바꾸고 우리 몸에서는 다 세 개를 섞어서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러프하게 말하면 그냥 칼로리예요. 그냥 내 몸에 얼마만큼의 열량이 칼로리?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칼로리 맛의 단위 아닌가요? 칼로리는 맛의 단위죠. 맛의 단위. 맛의 단위죠. 그냥 길이의 단위 미터, 맛의 단위 칼로리. 네. 칼로리 높을수록 맛있어. 인정합니다. 이게 그냥 저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게 몸에 좋은 걸 맛있게 만들면 안 되나? 맛있는 건 꼭 몸에 안 좋대. 튀김. 근데 그거는 악마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악마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잖아. 악마한테 졌다는 거 아니야. 너무 관대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너무 관대하셔서 악마의 생존권도 보장해 주신 거죠. 일종의. 뭐 그냥 좀 튀김이 맛있잖아요. 무조건 튀기면 맛있습니다. 맛있죠. 그것도 직접 기름에 튀겨야 돼요. 에어프라이어 막 이렇게 있는데 맛이 안 나. 기름에 넣고 튀겨야 돼. 에어프라이로 스팸 해보셨어요? 그건 맛있죠. 흰색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왜냐면 기름이 있는 기름이 거는 있어서 기름이 스팸 기름으로 스팸이 튀겨져. 자체 기름이 있는 건 에어프라이어 해도 돼요. 나 요즘에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어. 계속 생각나. 스팸을 흰 쌀밥에 흰 쌀밥에 스팸 넣고 그 다음에 짜디짠 에라이, 김치. 다이어트 하지 마. 짜디짠 김치. 먹어 그냥. 적당히 먹어요 그냥.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제약회사들을 응원해야 돼요. 제약회사에서 더 기깔나는 약을 만들어 주길. 근데 이 맛있는 거를 오래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아이러니하는 거잖아요. 에이씨. 맛있는 걸 오래 먹으려면 약이 빨리 더 나와야 돼요. 에이. 이런 쪽 약이. 삭센다도 비싸잖아 솔직히. 그 삭센다가 지금은 그 급여가 아니잖아요. 급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약값을 다 내고 해야 되니까 비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데이터가 오래 쌓여서 그걸 맞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을 절약해 줬다. 그러면 급여가 될 수가 있다. 국가가 급여가 다 시켜줍니다. 다 시켜줘. 그때 되면 아직까지 그 데이터까지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학의 신봉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게 맞다. 의학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걸 하면 건강하고 건강보험을 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연 중이잖아요. 가끔 전화가 와요. 그리고 며칠이 되면 상품을 준대요. 오. 그러니까 100일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체크 전화가 와요. 금연 잘하고 계시나요? 전화가 와요. 문자도 오고. 그래서 며칠이 되면 보건소에 오면 뭐 전동 칫솔이랑 뭐랑 꽤나 비싼 것들을 상품으로 준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때 뭐 뵐게요 이러고 아직도 담배 안 피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지? 근데 금연 패치도 공짜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국가에서 담배를 끊게 만들면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싸다는 거 아니에요? 흡연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제일 좋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일 싫어해요. 흡연자를. 흡연자는. 그렇죠.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시니까 연금은 적게 받아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돈을 폐암으로 돌아가시니까 돈을 비싼 약이랑 비싼 술을 다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싫어하고 연금공단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진짜 동의하는데 국가가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뭐 혜택을 줄 테니까 이건 해라라는 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 이건 건강히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서 이번에 이제 금연 클리닉 거기 다니면서 전화도 받고 조만간에 이제 한 몇 달만 지나면 완전히 이제 이 정도면은 완전 금연 성공입니다 하면서 상품도 주고 짝짝짝 한다니까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중이세요? 그래서 네, 제가 금연 중인지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 돼. 그분이 그래서 에이, 너 목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알아? 에이. 왠지 쭈뼛쭈뼛거리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러면 이제. 근데 거기서 정말 큰 상품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혈중 일산화탄소 이런 거 측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아니 거기서도 뭐야?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제 뭐 부는 네. 것도 하고 뭐 몇 가지 하죠. 그러니까 야방하시나요? 금연 막 이런 거 막 유튜브에 올라오고. 근데 저는 지금 금연 중이라고 했지 금연했습니다라고는 얘기 안 하죠. 언제 다시 필지 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근데 다이어트는 근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는데 할 수는 없는데 할 수는 없다. 할 우리 수는 결론. 없는데, 자, 왜 결론 내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근데 절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거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인간다운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예.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 우리는 우리 나는 인간적이야. 인간이기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고 싶지. 저 그냥 적당히 먹으면서 뭐 펄벅펴펴기랑 턱걸이만 조금 하면서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턱걸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집에 턱걸이 해요. 턱걸이가 된다고? 턱걸이가 네. 몇 개예요? 이게? 저는 3개 연속. 아, 세개 연속 대단한데? 와 저는 짜고 내려야 저는 69kg일 때도 게임만 해서 턱걸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턱걸이는 점프해서 으짜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2두랑 3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키보드랑 마우스만 하니까 여기만 있으면 돼 여기. 원래는 제가 헬스를 계속 하다가 힘콩철봉을 사고 헬스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살만 찌고 턱걸이 늘려보겠다고. 힘콩의 다이어트? 네. 아, 그러니까- 힘콩 집에서 하는 이 철봉? 네, 그거를 설치를 해서 요새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 틈날 때마다 해서 여기 굳은 살도 좀 그러니까 베겼는데. 굳은 살만 빼고 아프기만 하고 살 안 빠지다니까. 운동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전에 헬스 할 때는 좀 빠졌었어요. 잘못하고 계시구만. 아 지금은 살 빼려고 하는 게 허송세월 아니라. 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보세요. 게임하라고. 심창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다. 저희 아버지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그 컬러링이 7330 7330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뭐 아, 이런 전 노래가 나와요. 이말년님이 한 얘기가 진짜 명언인 게 이말년님이 라디오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동을 하면 몸이 아파요. 안 하던 운동을 네. 하면.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가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해서 운동을 또 한대. 그럼 또 아프대. 그럼 언제까지 해야지 안 아프냐? 영원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왜 정확한 고통을 거예요. 줍니까? 왜 우리는 운동을 해서 몸까지 아파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일주일만 아프고 그 다음에는 그냥 괜찮아요. 아프던데 계속 나 한 달 했는데 한 달 내내 아프던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 아프면 더 센 걸 시켜. 여기가 아프게 시키고 막 온몸을 다 아프게 하던데. 아파야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는 근육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안 돼. 우리가 근육에서 뭐 할 거야? 우리는 손가락이랑 눈동자만 그럼. 있으면 돼. 아, 눈동자랑 그럼. 손가락 뇌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들이 운동선수 운동하세요. 아니면 우리 편하게 살자. 다이어트 하는 게 좋죠. 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자, 그러면 결국 뭐 다이어트는 왕도가 없는 거. 왕도가 없다. 의지. 의지. 여러분의 의지.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뺄 수 없는 게 현재 지금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다. 예, 정설이다. 이제 네,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집에 가면 살쪘다고 맨날 혼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복싱을 하셨어요. 대학 그러니까 전공을 한체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 뭐라 할 만하네요. 감량 끝까지 거 아, 감량을 왜 못하니? 대회 나갈 때 뭐 어. 감량을 왜 못하니? 그런 어? 거죠 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살 빼고 싶어서 그거 하고 있어요. 배고플 때 낫또를 먹어요. 왜 낫또를 먹어 이 시국에? 이 아니, 시국에 낫또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 이 시국에 왜 낫또를 먹어 이 시국에? 먹어서 살 빼는 거. 나또 그거 탄수화물 잔뜩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콩. 콩도 탄수화물에 단백질에 단백질이죠, 콩은. 콩은 괜찮아. 그래요? 콩은 괜찮나요? 세상에 콩이 나쁜 사람 봤습니까? 진호 형 봐요. 얼마나 착해요. 이진호 형 말고 저 낫또 진호 형. 먹는다고 내가 깜짝 놀랐네. 이 시국에 낫또. 세상 모든 콩들은 다 착해. 네. 1등을 못했을 뿐이지. 낫또 풀몬에서 괜찮아, 만드는 괜찮아. 거예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낫또를 먹어요. 네, 저는 낫또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낫또 많이 드시고, 예, 열심히. 예. 하지만 노력하세요. 나또도 먹고 밥도 드실 거잖아요. 그게 문제야. 낫또가 밥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 아 근데 요즘에 밥에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합쳐지면 폭발한다니까 맛이. 근데 제가 요즘에 저의 레시피를 하나 찾았어요. 요즘에 명란젓을 튜브에 넣어서 팔거든요. 네. 근데 명란젓을 참기름에 섞은 다음에 고기를 작은 크기로 잘라서 버무려요. 그거를 스프레드처럼 밥 위에 올려 먹어요. 에이, 진짜 맛있습니다. 탄수화물이 합쳐지면 터진다니까. 미쳐요. 제가 그거 먹다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마무리하죠. 이거. 제가 만든 음식. 끝도 없어. 지금 10시야 10시. 무슨 맛있는 녀석들이야. 계속.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어요. 오늘 이제 다이어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뻔한 얘기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의학계에서는 사람의 의지만으로 다이어트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설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시사건 건
진행을 했어요. 저희는 이번 주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